오늘 찬양들 감독님과 배우분들 그리고 박정민과 함께 이야기 나눌 배우연구소 소장 박은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면 이재혁 감독님, 박혜원 배우님, 박정민 배우님 자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죠. 꽉 채워주셨네요. 감독님, 물안 하시는 동안 그러면 박정민 배우님부터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민입니다. 오늘 문자가 왔어요. 오랜만에 효은 배우에게 잘 지내시냐. 그리고 사냥들이라는 영화 개봉하는데 꼭 봐달라. 그래서 뭔가 느꼈어요. 그 문자에서 이미 뭘 느꼈어요. 꼭 영화를 보겠다. 축하한다 하고 그 영화에 대해 검색하고 있는데 바로 답장이 혹시 GV 한번 가능하시겠느냐. 직접 섭외를 하셨군요. 네, 효은이가 그래서 직접 섭외를 했어요. 당연히 가야지 하고 이렇게 온 거죠. 효은이는 제가 예전에 연출했던 단편 영화 반장선거라는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 역할을 했던 친구예요. 그때도 너무 잘했어요. 네, 기호 2번. 네, 기호 2번 주선영 역이. 네, 주선영 역.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라 이번에도 기대하고 봤는데 역시나 발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은 배우님 인사. 네. 안녕하세요. 사냥들에서 정의 역할을 맡은 박효은입니다. 사실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꿈에 박정민 감독님이 나오셨거든요. 꿈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고 배우님이 딱 나오셨는데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냥 쌩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이랑 또 현실을 반대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떨린다면서 그리고 저기 그 오리 애착 오리를 하고 계시면서 감독님한테 계속해서 떨지 마세요 라고 응원해주고 계셨어요. 감독님? 나도 쓰는 거야? 네, 사랑들 연출한 유재혁입니다. 사랑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되게 긴장하고 네, 저 떨려요. 그래서 텐션 이렇게 써서 볼까 하고 이제 막 쓰려고 하고 계셨는데 오늘 아마 텐션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구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박정민 배우님 또 네. 언어의 연금술사답게 또 박정민 작가의 한 줄평으로 사냥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그 사냥개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 이거 안 했어. 네. 아니 그 사냥들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이 제목이 비슷한데 이렇게나 다른 영화가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소녀들의 어떤 그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잔잔하고 귀엽고 그렇긴 하지만 저는 군데군데 몇몇 요소에서 약간 그 장르물의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뭔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안에 담고 있는 게 굉장히 많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제가 오늘 초면이지만 그냥 뭐 영화를 보고 판단하자면 굉장히 착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찍으실 영화들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묘했거든요. 굉장히 착하고 귀엽고 보는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중간중간에 그냥 파지티브한 의미로 이상한 것들이 계속 섞여 그렇죠. 나오는 느낌이 들고 거기서 이 감독님의 가능성을 그냥 저는 좀 발견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물론 배우들이 너무 잘했고 근데 저는 간만에 좀 흥미로운 독립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이 압구정 CGV에서 파스쿤 GV를 했던 기억이 그러네요. 네, 새록새록하네요. 그요 그때만 해도 진짜 딱뭐 효은 배우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때 뭐 25살 그렇죠. 네. 그때 어떤 그 파릇파릇한 기운들이 이 영화 속에 그 파스쿤의 청년들의 네. 기운들, 소년들의 마침 오늘 윤서영 감독님 생일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감독님 생일날 이렇게 여기. 압구정동에서 그쵸. 압구정 CGV에서 여기 자주 왔었거든요. GV야.
근데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뭔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의 네, 탄생을 알리는 것 같은 네. 영화가. 아니 저도 새로운 세대예요. 아직. 그럼요. 구세대로 미룰 필요는 없어요. 다음 세대. 네, 점목. 다음 점목. 네. 아직 좀 더 해먹어야 되니까. 네. 아까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박정민 감독님이 연출하셨던 언프레임드의 반장 선거에서 그야말로 막 민걸이잖아요. 정말 뭐 얄밉고 예쁜 반장 후보 기호이건 주선영으로 나왔었는데 그랬던 배우가 이렇게 순하디 순한 얼굴로 나오는 이 변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미안했어요. 영화 보면서. 정말 미안하다. 심지어 그때는 6학년이었는데 그 우악스러운 대사들과 상황들 안에 정말 약간은 빌런처럼 던져놓은 제 자신이 너무 미안했고, 한편으로는 이 효은 배우의 역할이 사실상 가장 어려운 역할이었어요. 뭔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 배우가 약간 연기로 좀 뚫고 나가줘야 되는 역할이어서 제가 이 역할의 오디션 영상들을 가장 좀 꼼꼼히 봤었는데, 제가 예전에 효은이한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오디션을 본 그 모든 배우 중에 효은이가 오디션을 제일 잘 봤었어요, 영상을. 오. 그래서 영상이 와서 너무 잘하길래 이 친구가 혹시 좀 이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사냥들의 캐릭터 같은 영상이 왔었고 너무 잘해서 혹시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못된 사람처럼 좀 해서 다시 한 번만 보내줄 수 있냐. 제가 아마 이렇게 다시 한 번 보내달라고 부탁한 배우가 몇 없어요. 효은이한테만 한 번만 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좀 못됐게 좀 해서 좀 해달라고 했더니 막 6학년이었거든요. 좀 그 화장품 있잖아요. 파우더 같은 거랑 막 소품들을 막 이용해서 연기를 해서 보내줬는데 좀 감동받았어요. 네. 어떤 연기였는지 기억, 본인이 너무 잘하시겠죠? 오디션 테이블 무엇이었나요? 대본이 살짝 굉장히 일진 연기였는데 사실 뭐 소품이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그냥 재밌어 보여서 막 머리에 그루프 말고 막 야 이러면서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주선영 역할은 사실 막 대사가 많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표정부터가 너무 못돼야 되는 그런 느낌이 얄미워야 되는 느낌이기도 그리고 해요. 이제 약간 저는 표독스럽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얘가 좀 저렇게 하고 있는 게 되게 억지스럽고 어떻게 보면 좀 가엽다라는 느낌까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인물이. 왜냐면 그냥 너무 평면적으로 못되네 이렇게 나오면 재미가 좀 덜하니까. 근데 효은이가 사실 이제 마스크가 워낙에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못된 구석으로 좀 밀어냈을 때 나오는 것들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좀 짠하기도 하고 연설할 때 그런 대사가 있어요. 제가 회사에 얘기해가지고 트와이스 언니를 뭐 회사에 뭐 학교에 풀어보겠습니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되게 당당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오는 그 짠함 같은 것들이 저는 효은이가 아니었으면 안 됐을 것이다. 얄미운 얼굴에 짠함이 있다면 사냥들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모두에게 되게 다정한 사람인데 그 안에서 짠함이 있었던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약간 짠함을 가운데 디폴트로 놓고 이쪽과 선과 악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얼굴이네요. 무슨 상 받았던데 이 역할로. 네, 그죠? 그쵸. 무슨 상이죠?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독립스타상을 받아냈습니다. 야, 독립 스타상이야? 감사합니다. 박정희 배우도 이제 곧 스타로 지금 등극하고 있는데. 아니 그쵸? 저는 제 꿈이 그 스타상 받는 게 꿈인데 그쵸. 스타상 받고 시작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오디션 얘기를 하니까 감독님께 유 감독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또 아까는 그런 테이블 받았다고 한다면 사냥들을 오디션 할 때 또 어떤 배우들과 어떤 오디션을 받은지 좀 궁금한데요. 그때 효은 배우가 중3이었어요. 근데 그 역할은 고3이었고 그래서 좀 어린데 좀 괜찮을까? 근데 이제 프로듀서님들이 자기 전 작품 작업을 하셨을 때 되게 괜찮은 친구가 있다. 그래서 진짜 주인공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효은 배우 추천을 받았고 그래서 역할을 여러 개를 좀 시켜봤는데 그 중에서
정의 역할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리딩을 했을 때 되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이 배우 원래 이 역할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걸 할 수 있는 연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고 네 그렇습니다. 효은 배우님은 그 오디션 순간에 감독님과 나눴던 대화 기억하세요? 사람들 이제 오디션을 볼 때 전 긴장한 상태로 가가지고 이제 감독님 앞에서 전 열심히 열연을 했거든요. 진짜 몰입해가지고. 근데 감독님이 제가 연기하는 걸 보고 앞에서 갑자기 와하하 하고 엄청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왜 웃으시지? 내 연기가 조금 이상한가 했는데 좋게 봐주셔서 그런 거라도 하시더라고요. 영화 속에 보면 뭐 유머가 도처에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서 아마 감독님 웃으셨다는 거는 그 자체로 그냥 바로 통과라는 뜻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이름에서 이미 정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그 캐릭터를 생각한 장면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배우가 막 들어왔는데 효은 씨가 들어오니까 바로 그 이름과 같은 사람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하셨어요? 박효은 배우가 연기를 했을 때 네. 실제로 이제 극에서 연기를 했을 때도 그렇고 되게 좋았던 거는 뭐 한 동작을 하거나 한 말을 하더라도 저는 그 전에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정혜라는 서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 게 되게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게 되게 귀중하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정혜는 사실 아빠랑 얘기하기 싫었는데 팬스 때문에 얘기하게 되고 막 이렇지만 실제로 효은 배우님 아버님이 이 사냥들의 시나리오를 읽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결국 사냥들을 먼저 추천하신 케이스에 가까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사람들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단편 영화를 하나 촬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매니저 역할을 하셔서 시나리오를 먼저 받고 한번 읽어보셨어요. 근데 눈물이 진짜 없으시거든요. 근데 막 읽고 저한테 와가지고 재원아 이거 정말 좋다. 이거 꼭 하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촬영 끝나자마자 시나리오를 읽어봤는데 캐릭터들도 다 너무 매력적이고 그 중에서도 정혜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고 뭔가 마지막에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뭔가 저도 같이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 효은 배우가 강원도에서 살고 있지만 요즘 사냥들 집이 때문에 서울에 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부모님 함께 오셨어요. 여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눈물이 났다 아버님. 이렇게 또 귀한 배우를 또 한국 영화계에 낳아주셨네요. 감사드려요. 네. 이 정혜는 어떻게든 누구의 장점을 찾아내서 아주 적절한 칭찬들을 계속 해내는 특화된 친구인데 여기 계신 박정민 감독님과 유정 감독님의 칭찬을 정혜의 방식으로 해보자면 먼저 이재욱 감독님 감독님은 정말 유쾌하세요. 너무너무 재밌으시고 항상 감사해요. 편해 보이더라고. 아까 왔는데 둘이서 막 이렇게 두 분은 그러시지 장난치시고. 않으셨어요? 네? 감독님과 배우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때 어리가 저는 좀 좀 권위적인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네, 배우들이 저한테 말을 잘 못 걸죠. 아니 진짜 보기 좋았어요. 효은이가 이렇게 막 감독님한테 장난치고 막 긴장 푸시라고 막 먼저 얘기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뿌듯한 느낌이 들더라. 박정민 감독님에 대한 칭찬 한번 할까요? 또 박정민 감독님께서는 또 너무 잘생기시고 그게 뭐야? 너무 잘생기시고 또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키도 크시고 더 외모 칭찬.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요소들을 아 디렉팅도 너무너무 훌륭하셨고 아 현장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정의 칭찬에는 뭔가 어색함을 감추기 위한 자기의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동물이 있으면 오히려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맨날 뭐든지 다 좋다고 하고 뭐든지 괜찮다고 하는 그런 친구이겠지만 가장 조금 여기에 나오는 모든 친구들 중에서 가장 어두운 면이 또 마음속에 있던 친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표훈 배우님이 분석했던 혹은 받아들였던 정혜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였나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딱 읽었는데 정희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칭찬을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서 아 일단 얘 왜 이럴까부터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어쨌든 저를 두고 떠나셨잖아요. 떠난 걸 알고 있고 오지 않을 걸 알고 있는데 자기가 인정하면 진짜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슬픈 마음에 인정은 자기 입으로는 안 하고 또 어머니가 떠나셨으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같이 있으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계속 칭찬을 해줘야 할 것 같고 뭔가 내가 다 알겠다고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살짝 자기 방어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또 말투 같은 것도 되게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정의 말투가 뭔가 저는 딱 그려졌거든요. 뭔가 말투가 조금 느리고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있지 않은 귀여운 캐릭터라고 생각하면서 재밌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말투가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 사이사이 되게 굳이 대본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말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감독님께서 어떻게 보면 표훈 배우의 그냥 딱히 필요 없는 이야기들도 그냥 넣어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차 안에서 뒤에서 그냥 부시렁부시렁 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셨나요? 궁금하더라고요. 효은 배우의 연기가 되게 좋았고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뭐 ADR로 더 넣었던 부분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좀 조용한 것보다는 많이 친해지고 그럴 때 이게 좀 재밌는 대사. 근데 애 보는 거 되게 엄청 힘든데 몰랐는데? 뭐 이런 대사 같은 거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그때 제가 애를 낳아가지고 저희 집이 제가 촬영 들어가기 한 5일 전에 제 아내가 출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이거 시나리오도 같이 혹시 써서 사진은 그 아기가 네, 제 애. 아 이런 또 비밀이 네. 벌써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영화에 출연하는 네. 네포 베이비 같은 꼭 넣고 싶었어요. 아 그런 비밀이 또 있었군요. 근데 보면 저는 보면서 그 소녀들의 친구들의 표정이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표정 없는 소녀들의 성장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고양이 부탁해라든지 판타스틱 소녀 백서라든지 막 그런 우리가 흔히 소녀성이라고 했었을 때 방실방실 잘 웃고 또 무언가 꿈꾸는 듯한 그런 소녀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무덤덤하고 그리고 딱히 어떤 감정의 고조가 별로 없는 그런 소녀들을 그렸단 말이죠. 오히려 되게 전형화된 소녀를 그리는 것들은 그러니까 다른 성의 감독이 할 수 있는 또 쉬운 일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소녀들을 그릴 수 있게 되셨는지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소녀 모험극을 하고 싶었어요. 소녀 모험극 예. 장르물이 많네요. 장르물이 많네요. 그렇죠? 네. 스탠바이미나 그런 모험극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좀 이 너드미가 있는 뭐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 같은 영화를 좋아해요. 뭔가 해줘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네. 그래서 제가 이 영화에 호감이 확 생겼었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좀 정혜랑 비슷하네요. 그렇게 또 많이 웃는 것보다는 많이 행동하고 싶었어요. 많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었고 결심하고 싶었고 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첨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영화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호흡들도 호흡의 길이, 뭐 말씀하신 표정, 뭐 대사의 속도 이거를 감독님이 주문하신 거예요. 근데 저랑 영화를 찍으면 좀 다 좀 그렇게 돼요. 아, 좀 뭐라고 해야 좀 될까? 나른해지나요, 사람이? 그 일종의 어떤 템포나 이런 것들이 그 네 명의 배우들도 이 영화의 소년 매너 같은 것들을 좀 함께 잘 정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해를 근데 그때 뭐 효은이가 고등학교 1학년 좀 어린 학생들인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시나리오와 감독님과 뭐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아 이거 이렇게 연기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배우들이 알아서. 그런가 봐요. 이거 어떻게 하다가 그런 연기를 했는지. 감독님의 어떤 리듬감에 배우들이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씬들을 보면서 감독님이 요런 요구들을 좀 더 하신 편이에요? 효은 배우님이 오히려 기억을 잘할 것 같은데. 확실히 감독님이랑 있으면 좀 사람이 이렇게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아까도 사실 들어오기 전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 엄청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감독님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하는데 저도 점점 더 떨려지고 감독님이랑 있으면 동기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감독님의 좀 묘한 뭔가 좀 텐션이 떨어지지만 집중하게 만드는 네. 그런 어떤 리듬감 같은 게 있죠. 네, 계속 영화를 좀 바라보게 만드는 느낌이 있고 살짝 이제 딴짓해도 될 것 같을 때 갑자기 이상한 말을 막 배우들이 하기 시작하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1시간 50분 그냥 내리 그냥 집중해서 봤거든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게 배우들이 알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진짜 놀라운데요. 결국 감독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영화 속의 리듬이라는 거는. 그래서 저 반장보고 다시 보면서도 아 맞지 또 우리 박정민 감독님의 리듬은 이런 비트였지 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저도 사실 그때 딱히 애들한테 뭐 이렇게 뭘 해달라고 한 게 없는데 네, 네. 자기들이 알아서 욕하고 막 해주더라고요. 네. 보면 이 친엄마를 만났었을 때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떤 영화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져야 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때 어떤 고민들을 했고 또 어떻게 해결했나요? 저도 그 장면을 시나리오에서 보고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일단 지문 이런데 뭐 정의 표정 같은 게 아예 안 나와 있었고, 그래서 저는 보고 어쨌든 엄마를 다시 만났는데 엄마가 우리들은 예쁘지만 너는 어려울 것 같다 하고 직접적으로 들었으니까 정혜가 아마 많이 또 슬플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감독님께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때 되게 기억에 남는 답변이 감독님께서 정혜가 물론 엄마한테 그런 말을 들어서 슬프기도 슬펐겠지만 오리를 맡아준다는 말에 기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감독님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느낌이 와서 좀 준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백숙을 하실 계획이에요. 최악이야. 이 영화에서 그 사람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최근에 본 모든 영화 중에서 가장 나쁜 가장 사람이에요. 빌런이죠. 네. 네, 그리고 웃는 얼굴로. 네, 와. 대신에 두 번 한 거죠. 그렇죠. 와, 정말. 엄청난 빌런이 숨어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 나이를 밝힌 이후로 수인 배우에게 꼬박꼬박 다 언니라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기도 했고 이 네 명의 풀샷이 이렇게 딱 있으면 아까 스탠바이미 얘기도 하셨지만 정말 어느 하나 같지 않은 그 네 명의 조합이 굉장한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도 이제 한 명 한 명 배우분들을 캐스팅을 할 때 실제로 어떠한 균형을 만들고 싶었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이내 같은 경우는 그게 처음부터 나온 친구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잘 되게 힙합 같고 좀 이렇게 학교나 이런 데서 국악받는
그런 친구인데 걔가 이제 점점 친구들을 만나서 성장하고 적극적이 되는 인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서희 같은 경우는 그거에 좀 반대적인데 좀 생존주의에 되게 빠져있고 네. 독립적이고. 근데 사실 좀 내면을 봤을 때는 좀 불안하고 그런 캐릭터 이 둘이 조합이 있고 둘이 친해지면서 성장하는 이야기 거기 이제 정혜라는 캐릭터가 또 붙고 정혜 같은 경우는 칭찬을 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저는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친구 이런 칭찬이랑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같이 친구가 또 되고 그리고 수민 같은 경우는 좀 이 셋은 벌써 이게 친구가 되는 거에 큰 문제가 없는데 얘네들이 인정해주는 친구가 하나 필요했어요. 그래야 이 서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민은 좀 까칠하고 근데 좀 흥미로운 거는 수민 같은 경우는 처음엔 좀 약하고 시니컬한 친구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최수민 배우를 만나고 최수민 배우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에너지가 넘치는 배우거든요. 그러면은 3대1로 싸워야 되니까 이게 이 친구가 이 셋을 이겨먹을 정도로 파워풀한 애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힘이 되게 강하고 정의롭고 이상하게 그런 친구로 해야 이 서사가 계속 굴러갈 수 있겠고 이 네 명의 조합이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약간의 힘의 균형 같은 것들도 다 고려한 분배한. 예, 그리고 어떤 각자 이 모험극 형식이라서 조금 각자 장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정혜는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수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호수아비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것들. 보통 그런 범죄물이나 이런 장르 영화들 시작할 때 다 각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펩시 나오고 뭐 이렇게 식던법 나오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그런 어떤 어벤져스 팀을 모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식으로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는 좀 바보처럼 볼 수 있더라도 사실은 되게 자기만의 어떤 능력치가 있는 예, 거죠. 그런 식으로 조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수민이 같은 경우는 진짜 전형적으로 되게 공부 잘할 것 같은데 6등급이고 막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아까 엄마 나중에 나오는 이제 진짜 엄마의 그 빌런 이전에 가장 이 영화 속에서 빌런은 김찬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호 2번 주선영이 보는 기호 2번 김찬영 같은 이 남자친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영이 진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찬영이 진짜 홍근영을 놔야 되고 그 촬영장에서 또 효재 배우님이 정말 젠틀하시고 너무너무 착하시거든요. 근데 찬영이 연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달라 보이고 영화를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제가. 정말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굉장히 정교하게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게 느껴지는 거의 범죄 수준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효재 배우한테 그런 걸 시키지? 그 효재 배우가 되게 잘했어요. 저희가 사실 많이 오디션을 보고 미팅을 했는데 저 여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역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되게 스테레오타입이고 좀 웃기기만 하고 그런데 이 친구는 굉장히 되게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같이 연출할 때 사실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 그 역이 되게 의지하면서 갔던 친구. 근데 막 상장 줄 때 그 첫 표정이랑 결국 이게 카메라 돌아가는 순간에 바뀌는 그 어떤 슛 들어간다 그 표정 같은 것들이 이 친구 어떤 인간인가가 확실히 보이는 그런 느낌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네. 사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놈. 그럼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서스펜스를 유발하는데 저는 그게 정말 배우의 몫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론조사에서 졌어. 거기서부터 저는 이 영화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런 대사를 이렇게
되게 정치 영화는 진짜 네, 그죠? 이렇게 친단 말이야 이 영화에서. 야 이걸 허락한 감독님도 대단하고 저 용기도 대단하고 아무튼 여러모로 저는 이 영화의 그 정체성은 우선 이 대사부터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부터 정말 제가 이 영화를 아끼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굉장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GV가 되게 그냥 효은 배우가 부탁해서 박정현 배우가 나온 이런 느낌보다 되게 반장 선거라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어떤 순간들 같은 것들의 어떤 유니버스가 쭉 이어진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건 효은 배우 대사는 아니긴 했지만 반장 선거에서 날 뽑아준 아이 걔는 누굴까? 난 걔를 위해서 살아 라고 얘기하는 그 대사가 너무 좋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반장이 돼서 나중에 타임지 표지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나라는 사람을 우리 반장 선거에도 마지막에 결국은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나를 지지해줬던 것처럼 나를 숨어서라도 알아봐주고 또 지지해준 친구만 있다면 세상 그래도 좀 살아갈 만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영화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질문도 좀 받으면서 해볼까요? 감독님이 한 분 질문해 주실 분이 네, 바로 앞에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너무 좋았고요. 보면서 깊게 생각하면 너무 깊게 생각할 수 있고 가볍게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냥 감독님과 배우님과 또 박정민 배우님도 궁금한 게 이런 일탈이 있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한창 시절에 네. 칼 좀 들고 다니셨는데 마이크 제가 좀 제가 서울 외곽 쪽에 살았는데 거기 넘어가면은 이제 그린벨트 지역인데 거기가 저런 풍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렸을 때는 뭐 올챙이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서 이제 비비탄 쏘고 그런데 무덤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가게 절도 한번 해보고 이 정도가 일탈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뭐 같이 아파트 같은 데서 같이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냥주가 했던 것처럼 거창한 일탈을 해본 적은 없고 중학교 2학년 때쯤인가 사춘기가 왔어요. 엄청 세게 왔다는 어떻게 왔어? 자세히 설명.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사춘기가 왔는데 그때는 그냥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친구밖에 안 보이고 내가 계속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엄마랑 아빠한테 엄마랑 아빠 날 자꾸만 힘들게 하지 마.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신 거야 시나리오. 내 생각이 나셨나 봐요. 그때 제가 막 진짜 엄청난 일탈을 한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엄마랑 아빠한테 조금 반항하고 뭐 그랬던 기억밖에는. 아까 저희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어머니랑 대화를 잠깐 나눴었는데 그때 한 1년 정도 여기를 좀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박정현 배우님께서 되게 힘을 많이 줬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몰랐는데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반장 선거를 초등학교 때 찍고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오고 사실 그때 사춘기가 되게 세게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서 친구들이 너 연기한다며 근데 너 어디 나와? 이러면서 하는데 뭔가 딱 나 여기 나왔어 할 만한 작품이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작품이 많지 않을 때여서 그게 되게 기가 많이 죽었었나 봐요.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 반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하면 집에 마차 있냐? 맞아 있지?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친구들이 저한테 먼저 이제 SNS 쇼폼 같은데 짧게 뜨더라고요. 그거를 친구들이 저한테 막 보내주면서 이거 너 아니야? 이러니까 막 자신감도 되게 살아나서 되게 감사했어요. 요 이제 독립 스타신데요, 그렇죠? 유명한 스타신데요. 박정현 배우의 일탈? 저는 일탈 일탈을 이제 멈춰야 되겠습니다. 항상 일탈하면서 살아가지고
이젠 좀 멈추려고 하고 있어요. 학창 시절 일탈이라고 가출하고. 가출 처음 들으신 얘기세요? 네, 가출. 아니 가출이 막 무슨 막 엄청 무슨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화가 나서 나 나갈 거야 하고 나가서 며칠 있다 들어오고.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 며칠 있다 친구 집에서 잤어요. 친구 어머니가 3만 원씩 주셨어요 하루에. 가서 라면 사 먹으래. 아 친구네 집에 가서 네. 드셨군요. 뭐 산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그러지 있다거나. 않았죠. 그냥 근데 그때는 가출 한 번씩 다 할 때니까. 네. 그런 게 있다 죠. 감독님이 가장 되게 되게 순수한 상상력을 보내신 느낌이네요. 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은배님이 한 분 질문해 주시고 어디로 갈까요? 맞아. 안녕하세요. 작품 속 이제 정혜 배우는 너무 짠하고 완스러운 마음의 눈길이 더 가는 배우였는데 오늘 이렇게 박효은 배우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명랑한 이런 모습에 더 마음이 가게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도 박효은 배우께인데요. 이제 작품을 촬영을 하시면서 좀 구체적으로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오리를 어떻게 탈출을 시켰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실 기회가 많았을 것 같아요. 정혜가 아니라 박효은 배우라면 작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오리를 구출해냈을지 궁금합니다. 와 진짜 어려운데요. 시나리오를 보면서 제가 한 번도 오리를 내가 이런 상황이면 오리를 이렇게 구출시켜야 하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근데 저도 정혜랑 왠지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또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친구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게 그럼 너 경비 아저씨한테 가 이러면 딱 가서 가가지고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정혜처럼 했을 것 같아요. 정혜보다 좀 더 뻔뻔하게. 그렇게. 진짜 그때 경비 아저씨한테 듬직하시지, 성실하시지. 정혜 말투입니다. 본인 말투는 아니신 거죠? 살짝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비슷한 선택을 하셨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네요. 웬만하면 근데 우리를 뺄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네, 마이크. 배우들한테 막 이렇게 궁금해하시잖아요. 박정민 씨는 어떠셨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영화 시작하기 전에 그 모범 답안을 들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안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서 순간적으로 박정민 씨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 약간 그러니까 백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답지를 봐버린 상황에서 다르게 풀어봐라고 하면 약간 바보 되는 것처럼 저도 가끔씩 그렇게 좀 바보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효은이가 정말 대답을 잘한 게 결국에는 이게 배우가 촬영을 하다 보면 이 캐릭터의 감정들과 뭐 이런 정서들이 마치 나인 것처럼 이렇게 쌓여 나가거든요. 그러면 촬영 막바지가 되면 뭐 이렇게 물론 뭐 그렇게까지 헷갈리진 않지만 실제로 나와 이 역할과의 선택이 그리 다르지 않아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 내가 애써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배우들은 이렇게 이 인물하고 다가가는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다른 선택을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네. 감독님, 뭐 박정현 감독님께서 배우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유조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말 그대로 시나리오 안에 모든 정답을 써놓게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내가 생각했던 정답은 이거였지만 더 정답 같은 걸 내놓네 라고 배우들이 하는 순간들을 감독님들 사실 기대하기도 하고 우리 기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많이 기대들을 하고 부러워요. 그쵸. 네, 그런 순간들이 이번 사냥들을 찍으면서 뭐 옆에 계신 배우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그 질문에서 답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 혹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걸 풀었는데 이거 재밌네. 제가 그 정혜라는 캐릭터에서
좀 그 같이 만들어가면서 좀 재밌었던 거는 이 친구가 좀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해요. 평상시. 그 정의 아, 정의. 정의 아 평상시에 효은 배우가는 아니고 네네. 현 배우도 좀 특이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걸 좀 사용해가지고 뭔가 만들고 싶었던 것들이 있고 그런 게 되게 재밌었는데 뭐 그 밤 사육장에서 이게 경비원이 딱 닫으면은 네. 이 정혜가 막 미쳐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육장 문을 막 이 짐승처럼 맞아. 그런 거를 전 좀 많이 시켜보고 싶고 정혜라는 캐릭터가 그런 게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마치 유인원처럼 막. 네, 거기 갇혀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뭐 태풍 장면에서는 효은배가 굉장히 여기 이 친구들 아끼고 그런 것 좀 그런 게 좋아가지고 혼자 계속 그걸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정의 캐릭터가 되게 특별해졌다. 본인이 그렇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감독님이 이렇게 보셨던 그런 디테일들은 약간 설계한 부분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몇 개는 이제 미리 생각해 놓은 것도 있고 감독님이랑 이제 소통을 좀 하면서 만들어낸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대드는 그 장면은 대본에는 그렇게 나와 당연하진 있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현장에 갔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저 이 부분에서 짐승처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그러셔가지고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열심히 짐승처럼 해봤거든요. 근데 영상 나온 거 보니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소주를 병째 이렇게 되게 아버지처럼 드신다, 이렇게 좀 아저씨처럼 먹는다, 뭐 이런 표현 같은 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것도 원래 중상한테 지금 나와 있던 건 아니었는데 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병제를 한번 따라보고 네. 원래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없었는데 한 번쯤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해봤는데 감독님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많이 좋았죠. 제가 아는 고등학생 배우 중에 가장 구수함을 가지고 있는 배우인데요. 네, 그 다음 질문은 박정현 배우님께서 앞에 남자. 네 여기 그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있는데 감독님이 처음에 각본을 찢었을 때 만들었던 캐릭터들하고 이제 실제 배우분들 캐스팅하면서 그 만들어진 캐릭터들하고 처음 각본한 캐릭터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 박효은 배우님은 그 반장선거 때하고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좀 반대인데 앞으로 또 해보고 싶은 캐릭터라든가 뭐 그런 해보고 싶은 연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박정민 배우님은 연출을 그때 반장선거 이후에도 또 다른 연출을 다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리고 박효은 배우는 지금 다시 만약 캐스팅해서 그 연출을 한다면 어떤 역을 주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어떻게 이런 기본적으로는 그 원래 생각했던 것과 그 비슷한데 수민 같은 경우는 완전 달라졌어요. 원래는 좀 약하고 시니컬한 건 친구였는데 되게 에너지 있고 정의감 있는 친구로 바꿨고 정혜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원래는 그냥 뭐 칭찬하는 뭐 그런 좀 가벼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상하게 이 친구랑 같이 있어 보니까 좀 애잔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짠하시다는 거 네, 짠한 느낌? 그런 거를 되게 내는 것 같더라고 냈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더 많이 추가했고 원래는 좀 더 이렇게 밝기만 한 캐릭터로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입체적으로 벌어졌던 그게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마음을 움직이는 배우는 이게
시 버리기 힘들거든요. 네. 머리로 따라가는 배우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음의 짠함 같은 것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 만들어내는 배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감독님이 이번 작품에서 만든 효과 배우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일단 짠한 역할을 좀 벗어나고 싶고요.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중요력이 아니야. 짠한 역할을 벗어나고 싶은데 제발 좀 저는 반장선 진짜- 같은 그런 약간 네, 반장선거 선영이도 이제 짠함을 좀 빼서 이제 조금 더 나쁜 악인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정말 밝기만 한 캐릭터도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조금 어둡고 뭔가 사연이 있고 그런 캐릭터들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서 이런 캐릭터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되고 궁금하고 할 수 있는 또 나날들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사실이 또 부럽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네요. 박정민님. 네. 저야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연출을 해보고 싶다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 아직 계획은 없는데 효은이 얘기 들으니까 효은이가 그냥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장례식장에서 깽판 치는 여자 역할로 한번 해보려고 오프닝 씬부터 그냥.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깽판 치는 여자. 네. 근데 뭔가 되게 기본적으로 장례식장이라고 하니까 되게 짠함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게 있지만 성깔 있게 네네. 세상 다 깨부수는 여자로. 잘할 것. 아니 코미디를 맞아요. 네, 잘하는 친구예요. 그건 이 친구가 의도하지 않아서 더 재밌는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효은이. 갑자기 왜 장례식장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오늘 한 줄이라도 쓰고 주무시고. 네, 만약에 제가 그걸 쓴다면 효은이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잘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성지순례의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할까요? 여기로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사교육이긴 한데 고3 현지 학생들 막 가르치고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좀 재밌게 봤는데 사실 이제 고3인데 토익 영어책 보고 있거나 정교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거를 4학년 때 하는 게 사실 조금씩 그때 사실 좀 재밌는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이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주체적인 삶으로 다들 학생들이 이제 변하고 있는 걸 그려내셨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영화를 그리거나 이런 걸 할 때 주체적인 삶이라고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성적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로 비결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다른 방향으로 풀어내신 게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학교나 이제 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도 너 뭐 될 거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답을 못해서 모인 건데 실제로 제가 그 당시였을 때 그 질문에 답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답을 할 필요가 꼭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이 조금 더 다른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거기에 공부도 못하고 거기에 답을 못하더라도 얘네들이 완전 안 좋은 애들이냐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이 친구들이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계속 어떤 선택들을 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 모습을 좀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기랑 동물원 사진 찍는 게 가장 또 인기라고 하니 거기서 갑자기 아이디어를 막 떠올리면서 결국은 지금 반장을 누를 수 있는 힘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내기도 하는 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기도 하고 멋지기도 했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박정희 배우야말로
되게 지보리 같은 삶을 꽤 오래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산양보다는 어릴 때는. 그렇죠. 그렇죠. 아까 뭐 집도 나가고 뭐 이렇게도 했겠지만 잠깐 역사자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지보리의 삶에서 산양의 삶으로 넘어가는 선택들을 결국은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순간의 변화를 만들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뭐 이제 의료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지만 네. 이제 집에서 그냥 보살핌 받으면서 결국에 잘하고. 뭐 이제 뭐 지보리로 치면 이제 자신의 주인 이 이제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하는 삶이 뭐 어떻게 보면 나쁘고 어떻게 보면 좋겠죠. 그거는 뭐 기준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른 거겠지만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자아가 반발 심리 때문에 자아가 생겨버리면서 박차고 나가게 된 것 같은데 사실 뭐 어떤 깊은 생각을 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냥 집이 싫어서 떠난 거지 나가서 뭘 하겠다라고 떠난 건 아닌 거예요. 네. 어쩌면 사냥들의 이 친구들과 그렇죠.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네요. 우리가 뭐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가려면은 어쨌든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러니까 그냥 의료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만 아무튼 그냥 난 이제 엄마 아버지 말 듣고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선언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난 엄마 아빠가 싫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을 거예요는 아닌 거니까. 그래서 그때 명분을 만들다 보니 이제 이쪽으로 꿈 같은 걸 제가 좀 만든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하고 싶어서 이걸 선택했나? 라고 하면 사실 그거 아니었던 것 같고 네가 지금 엄마가 시키는 거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뭐 재밌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뭐 깊은 생각 안 하고 그런 거 해보고 싶다. 그때 뭐 만났던 뭐 선배님들도 계시고 뭐 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나를 이루고 있던 환경이 나를 글로 이렇게 내놓은 건데 사실상은 저는 뭐 이게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뭐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제 말이 누군가는 막 듣고 뭐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예쁘게 포장해서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의 어떤 그 순간들이 막 여기저기에 막 약간 도금이 돼서 좀 이렇게 떠다니는데 사실상 지금 생각해서 그때를 또 이렇게 보면 사실 그냥 하기 싫어서 딴 거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명분이 생기다 보니 또 이 명분을 뭔가 이루고 싶은 또 하나의 그 지보리 성향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야생으로 갈 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선언을 했으니 그 선언을 이제 지켜야 한다. 그 자존심 때문이라도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뭐 큰 생각 없이 그러다. 사실 이 말이 훨씬 더 저는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대부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꿈을 갖고 있어야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제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싫어서 반발심에서 그냥 다른 것을 찾아서 떠나는 그 시작 그냥 어디가 목표점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시작 이 지점부터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이런 꿈이 있어 사실은 집을 나왔지는 사후 해석이 만들어놓은 신화 같은 거. 그렇죠. 이게 나중에 제가 뭐 죽으면 이제 그것이 기정사실이 돼서 누군가는 받아들이겠죠. 박정민이 그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집을 나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위인전 이런 것도 안 믿기로 했어요. 내가 만난 그 모두 훌륭한 사람들의 과거 한 50%는 뻥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저도 용기를 얻거든요. 저 사람처럼 되려면 완벽하게다가 옛날에 살았어야 되는데 이미 나는 그렇게 못 살아왔고 그러면은 나는 이제 저 사람처럼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니까 약간 저 사람도 뻥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저는 이 친구들이 되게 사소한 욕망들이나 그런 꿈들이 되게 좋았던 게 그냥 너랑 같이 그 앞에서 자취하고 싶어서 친구 따라서 거기 근처 가서라도 살겠어. 같이 함께 도시락 한번 먹자. 뭐 이러면서 시험 한번 보겠어. 뭐 이런 되게 사소한 재미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디테일 놓치지 않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감독님이 한번 여기로 갈게요. 네, 이쪽으로 저기 엄청. 갈게요. 그쪽으로 가시죠. 우선 여기로 오세요. 먼저 갈게요. 네. 그 영화에서 희선이가 옷걸이를 자기 엄마 옷으로 착각하는 그런 설정이 있는 건지랑 그리고 가금류들의 연기 지도가 혹시 따로 연기를 같이 하는 게 또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뭐 동물과 아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연출이라고 하는데 그 숲에 왜 옷걸이가 있었을까부터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옷걸이는 사육장에서부터 맞아요. 들었었어요. 그건 그 희선이는 말씀대로 희선이는 그 옷걸이를 자기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설정이 맞고 원래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 본 게 그런 것처럼 그런 설정을 넣었습니다. 이제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금류나 거기 나오는 소동물의 연기는 걔네들 연기를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그냥 찍었던 것 같아요. 슈트를 좀 나눠서 찍는다거나 해서 이게 뭐 비워서 주고 뭐 이렇게 갖고 이렇거나 아니면 오리는 짝꿍이 있는데 짝꿍이 저기 있으면 이 오리가 이렇게 걸어가요. 네. 저희는 그래서 어차피 연기 지도가 되지 않는 장면이기 때문에 뭐 앉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제 배우들이 동물을 안거나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동물농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배우들이 거기서 이제 토끼 만지고 뭐 이렇게 한 2바퀴 돌고 오기. 닭장에 이제 10분 동안 같이 오리 안고 넘겨주기. 그러다 이제 최수인 배우에다가 그냥 똥 싸고 네,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뭐 오리가 조금 발톱이 좀 날카로워서 박기림 배우 같은 경우는 좀 긴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촬영을 했고 촬영장에서 그래서 에피소드도 되게 많이 있었고 또 동시를 따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계속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 동물 촬영이라는 게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게 했고 스태프들도 뭐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랭글러 팀이라고 이제 동물 팀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계속 관리하면서 이 건강 관리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동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 이상이면은 아예 52시간 뭐 이런 거 다 시켜주고. 네네. 그러니까 아예 동물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비슷하게 생긴 동물로 바꿔서 대역들이 항상 대역이 예. 벌티고 다니는데. 네네.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동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맞춰 나가서 사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조금 민수가 토끼 이럴 때 내다가 이럴 때 내로 바뀔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아까 저쪽으로 갈까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겁니다. 네. 너무 사랑스러운 영화 재미있게 잘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이민자로 살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님께서 굉장히 경계를 넘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드레일을 넘어간다던가 동물의 네트를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얘네가 물에 들어간다던가 마지막에는 희선이가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까지 경계를 넘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한국 사회에서 사실 10대뿐만 아니라 저 같은 어른들도 어떤 경계를 넘어갈 때는 사실 상위자한테 걸림돌, 상위자를 통해 예를 들면 부모님, 선생님 이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저는 굉장히 신선했던 게 동갑인 남자친구가 네. 네, 주인공의 걸림돌이 되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뭐 시나리오 쓰실 때 태어나신 아기가 공주님이신 건지 아니면 감독님께서 특별히 남자친구를 이런 역할을 굉장히 자기 반성적인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많은 연인 관계에서 학창 시절 때 좀 이런 부분인 친구들도 있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꼭 남자라서 그러기보다는 그 친구가 이 학교나 어떤 그 교육이나 사회에 좀 대표하는 인물로 그리고 싶었고, 그게 제일 이내라는 친구한테 작용하려면은 제일 친한 사람이 또 남자친구잖아요. 그런 사람이면 제일 적합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애정을 기반으로 그 한. 남자의 찬영이. 네, 찬영이한테는 찬영이 그래도 그 이내를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하나 더 있으려나? 막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되게 사실 사랑했다라고 자기는 되게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사랑이 조금만 관계가 좀 틀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찍어 누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진 않고. 아니, 저는 그 배우의 연기도 연기고 그 캐릭터 설정도 설정이고, 저는 그 인물이 진짜 묘하더라고요. 사랑해서 저러는 거야? 아니면은 뭐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저러는 거야? 근데 헤어지지는 않네. 그러니까 저게 너무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학창 시절에 그런 이제 남부를 다녀가지고 그런 친구들의 연애를 본 적이 없는데 어른의 연애를 표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학생들이 진짜 저렇게까지 아무 감정 없이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관계의 어떤 관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저런 선택들을 진짜로 하나? 그래서 저는 그 인물이 되게 묘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랑한 건가요? 그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찬영이는 자기 나름대로 사랑의 방식이었던 계속 건가요?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너를 아끼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조언을 해준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어린 아이들이면 여자친구 사랑하면 손도 잡아보고 싶고 뭐 이렇게 안아도 보고 싶고 할 거 아니에요. 한참 막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정말 어른처럼 너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넌 내 말을 따라와야 돼, 넌 내 말만 들어라고 하는 게 대체 문제적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지? 라는 굉장히 좀 독특한 캐릭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개별의 캐릭터도 그렇지만 보통의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압력을 가하는 빌런의 역할 안에서도 좀 그 동등한 나이 또래 그 어떤 배우가 혹은 아니면 캐릭터가 그런 역할을 주어져서 그걸 연기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되게 독특한 설정인 것 같아요. 관계성 안에서. 재밌게 봤었던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효재 배우는 없지만 효재 배우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감독님 말고 배우 선배님으로서 박정민 배우가 효은 배우님에게 지금 이 순간 이제 딱 6시 10월이 생일이죠? 고2이고 지금 2009년생이니까 고2야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딱 1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 그리고 아마 배우로서도 고민이 가장 많은 시기일 텐데 지금의 효은 배우님께 해주고 싶은 선배님의 한 말씀 있다면요? 저는 이 나이 때 배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감히 할 수 있는 말은 없고,
그 반장 선거에 나왔던 친구들이 이런 고민 상담을 저한테 덜어해요. 앞으로 자기 연기를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면 제가 그냥 다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회가 오고 운이 좋으면 연기를 하는 건데 지금의 커리어가 20살이 넘어가고 25살이 넘어갔을 때 커리어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품을 좀 못 찍는다. 그래서 막 상심할 필요가 아예 없고 오히려 좋아. 놀 시간이 생겼어. 공부할 시간도 생기고.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들이 약간 제가 좀 약간 아주 작은 책임감을 느끼는 게 계속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몇 편의 작품을 찍으면서. 근데 사실 저는 한 20살, 21살 되면 다시 리셋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그때까지 저는 그냥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뭘 해야 되고, 지금 잘 되나, 지금 안 되나, 어차피 한 20살 넘어가면 다 똑같은 출발선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무슨 하늘에서 전지한 한두 명의 몇 명 정도 빼고는 그냥 동시에 다시 스타트를 저는 그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차라리 쟤네처럼 좀 놀러 다니고 이상한 짓도 좀 해보고 경험도 많이 좀 하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들도 좀 많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걸 못해가지고 되게 아쉽거든요.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해보고 싶을 텐데 이게 컴플렉스가 되거든요. 내가 놀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놀아보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면 나중에 그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 애들은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 말 그렇게 안 듣죠. 사실 본인도 그래서 한 1년 쉬었잖아요. 예. 가장 쉽진 않았지만. 1년 반 정도. 네. 촬영을 안 하죠. 촬영.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1년 반 동안 좀 출판사 열심히 만들어 놓고 다시 이제 촬영 지금 상남자를 드라마 찍고 있습니다. 이재욱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그 사냥들이라는 작품은 2년 전쯤에 이제 촬영을 했던 작품이고 또 감독님 마음속에 또 다른 동물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좀 품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다음 작품을 지금 여자 둘이 나오는 프로레슬링. 저 그거 나오면 안 돼요? 뭘로 나오고 자, 뭐는 심판으로라고? 좋습니다. 그렇게 갖고 시나리오 쓰고 있겠습니다. 프로레슬링을 해요, 여자들이? 네. 출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가지고 나이대는 어느 정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네. 효연 씨가 몸을 키운다고 될 일이 아니네요. 네. 아쉽네요. 준비 중. 프로레슬러, 여자 프로레슬러의 이야기 굉장한 코미디인가요? 스포츠 코미디가 아니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스포츠 드라마 춤 코미디 요소도 있고. 제목은요? 벨트로 지금 가제인데. 벨트? 네. 좋네요. 갑자기 기대가 확 되면서 너무 재밌는데요. 네. 감독님 이제 한국의 다음 세대의 여성 배우들을 그렇게 한 명 한 명 더욱더 호령하는 그런 감독님으로도 자리 잡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영재님 오늘 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고 이 사냥들로 이어진 또 언니들하고의 집위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롯이 본인에게만 집중된 이 한 시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언니들 안 온다 그래서 사실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관객분들이 또 너무 잘 반응도 해주시고 잘 봐주셨다고 말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반장 선거 때부터 지금 사냥들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너무 꿈같고 너무 행복해요. 뭔가 다들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된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좋은 영화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감독님의 다음 영화가 정말 궁금해요. 저 이 영화를 보고 정말 궁금하다. 이 감독님의 다음 작품. 사실 그런 경우가 뭐 그렇게 매번 드는 생각은 아니니까 모든 영화를 보고 저의 다음 작품 보고 싶다는 생각.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이 영화의 영화 감독님의 다음 작품이 무엇일까 정말 궁금하고요. 정말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우 사실 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더 배우들이 올 수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 이 발언 시간이 다들 이렇게 좀 따위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하다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요청을 드렸어요. 후원이랑 이번에는 좀 하면 어떻겠냐. 근데 영화 보고 나서 그 배우들도 정말 많이 궁금해졌고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효은이는 그냥 지금처럼 계속 즐겁게만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보면서 제가 이제는 제가 사실 평소에 걱정하진 않았지만 걱정할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효은이 형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이 영화 사실 이런 독립 영화는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 성의와 관심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도 몇 편 예전에 해봐서 아는데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해요. 이 영화를 그리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무슨 콩나물 해장국집 앞에서 집에 가려고 차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한 10년쯤 뒤에 상영들 저 진짜 좋아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진짜로 나타난다니까. 본인한테 일어났던 일이죠? 네. 일산에 무슨 칼국수집에서 그때 막 여러 영화 찍었을 때예요. 그때 뭐였더라? 아무도 안 본 영화를 저한테 와서 그 영화를 잘 봤다고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영화에는 단 한 명의 팬이라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팬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시작하는 배우와 또 훌륭한 감독님한테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투표 한 장을 정말 이들 단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힘이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독님도 와주셔서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같이 있어도 되게 어색할 것 같았는데 어색하지 않았죠? 네. 오늘 같이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한 분 한 분의 정말 투표가 이 사냥들을 더욱더 큰 영화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오늘 이 자리도 좋은 의미로 많이 또 SNS도 많이 올려주시고 하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저희들 응원도 감사드리고요. 사냥 두팀에게 우리 좀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리 마지막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냥들 화이팅! 감사합니다.